미국의 포린 폴리시에서 최근 한국이 무기 수출의 성장률 면에서 세계 1위, 총량 면에서도 세계 8위로 성장해 무기 수출 신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방위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한국은 해외의 무기 판매를 대폭 강화해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며 다른 국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목록에서 3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암스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에 8위를 차지하여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주요 무기 수출량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비해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성장률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판매액의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방산 수입을 초과하였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사시킨 수백만 달러 및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거래에 최근 공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터키 등의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 카타르, 세네갈, 페루의 고급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지상 무인 차량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중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유무인 전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 무인 차량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군용 지상 무인 차량 개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지상 무인 차량 시장은 지난해 3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오는 2030년에는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군 역시 지상 무인 차량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군이 개발 중인 지상 무인 차량과 관련된 운용 개념 정립, 공용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 그리고 지역 및 기상 제약을 극복하는 통신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강국들이 개발 중인 지상 무인 차량은 사람이 차량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또는 자율운행 방식으로 고난도 작업을 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군사용 도로는 인명피해 감소 목적과 함께 유인 전투 차량의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 운용을 통해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 무인 차량 개발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분대용 다목적 지원 차량과 로봇 전투 차량, 그리고 무인 수송 차량 등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분대용 다목적 지원 차량은 2018년부터 이미 제13학사단이 실증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향후 일반 수송용과 보병 전투용, 그리고 대전차용과 공병용 등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독일은 마인메탈사를 통해 미션 마스터 자율 무인 차량에 정찰 및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호주 육군의 경우 OCCV 함대를 확장하여 육군 자율 차량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 역시 국경 감시 로봇인 가디언을 비롯해 다수의 지상 무인 차량을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전투용 로봇인 유란라인과 정찰 로봇인 네레크타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육군의 기동화, 네트워크와 지능화를 위한 아미타이거 4.0 개념과 연동되는 지상 무인 차량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과 로봇, 그리고 전투 차량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타이거 여단을 운영하고 2040년까지 모든 보병 여단을 아미타이거 4.0 부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으며 개발은 한화 디펜스가 맡았습니다. 이미 기갑 수색대에서 운용할 예정인 무인 수색 차량을 지난해 탐색 개발하고
체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로템 역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시범 운용을 올해 종료하고 전력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철도 차량, 플랜트, 방산 제작 업체로서 지하철과 KTX, 경전철,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문에 따라 K1, K2 전차, 장갑차 등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현대로템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의 개념을 최근 구체화하여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레이저4가 장착된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30년에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레이저 등이 장착된 인공지능 전차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 등을 포함한 현존 주력 전차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탱크에는 구경이 커서 화력이 상당한 130mm 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됩니다. 능동 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열화학포도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호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표적 동시타격 미사일이 장착되어 군사위성과 연계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 후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여 위험성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을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자동 추적하고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자기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하고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해서 조우 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폭발력을 상쇄시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며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도록 설계 가능합니다. K3 흑표 전차가 실전 배치되면 전차 강국인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을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탱크의 승무원은 운전사, 사수 및 지휘관 등 3명으로 구성됩니다. 개발자는 차세대 주력 전차 기능을 살리기 위해 선체 중앙의 전면에 운전석이 있고 선체 후면에 미래 지향적인 포탑이 있는 현대식 탱크의 전통적인 레이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기계의 중심에는 캡슐형 전투 구획이 있으며 탱크 본체는 수동 및 능동 갑옷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는 유도 미사일 및 기타 무기에 대응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과 즉석 폭발 장치를 탐지 및 파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타워에는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됩니다. 주요 무기는 130mm 대포이며 탱크에는 레이저 대포와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무기는 포탑 내부에 숨길 수 있어 탱크는 스텔스 기능도 갖습니다. 새로운 탱크는 55톤의 전투 중량과 디젤 엔진이 사용됩니다. 최고 속도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 오프로드에서 시속 50km입니다. 그리고 최대 기동 거리 범위는 500km입니다. 새로운 탱크의 표준 장비는 C5ISR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기상 조건에서 주야간 전투 작전을 위한 차세대 통신 및 감시 장비가 장착됩니다. 한국 차세대 주력 전차는 폴란드 탱크인 PL1과 유사하며 그 기초 개념은 2013년에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배치 예정인 2030년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향후 기능들의 수정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 무기에 의해 파괴되는 장면을 많이 봤다면서 미래형 차세대 전차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 등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생존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전차의 개념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지금 연구 중이며 10년 후 모습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